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디의 따스한 고민을 들어주는 고민 라디오를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은 3편입니다. 3편. 벌써 한지 이제 세 번째인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배로들의 사연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냥 좀 털어놓는다의 의의를 더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무슨 메밀면 먹었는데 맛있었어. 그리고 고민 사연은 미리 받고 있어요. 사연은 저희 베리베리 팬카페 다음 카페에서 제가 그날 낮이나 아침에 그 사연을 댓글로 써달라고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검열 후에 또 선정해서 읽어드리고 배로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말 많은 사연이 달렸는데 그리고 다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고민이 없어서 사연 안 보냈어? 잘했어. 아니면 뭐 자그마한 고민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거나. 오늘 라디오는 주제가 있나요? 뭐 항상 고민 사연 라디오는 주제는 없고 고민을 읽어주는 거죠. 근데 왜 3회 배수로 정하냐고. 이게 원래 이제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가끔씩은 얼굴을 비추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딱 3회 배수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생각했어요. 좀 라디오의 의의를 잃지 않는 동시에 얼굴을 비추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3회 배수를 했습니다. 고민 상담소는 배로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나요? 그럼요. 여기 뭐 뾰루지가 났거든요. 뾰루지도 저의 라이브 계획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끝나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게 일정이라면 일정이고 그 전에는 제가 연습을 하다 왔고 땀을 좀 흘렸지만 최대한 뽀송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먹을지 못 정했어요. 베로들이래. 베리베리들이랑. 너무 뽀송하고 이쁘셔요. 유튜브. 오빠 미리 점액추 주세요. 점액추. 요새 그런 거 잘 나와 있더라. 원팬 파스타나 뭐 들기름 막국수 이런 거 면류인데 자취생들 잘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드시면 어때요? 고기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 모자 쇼핑 좀 하셨나봐요. 그게 아니고 강민이한테 빌렸습니다.
I got my driving license today. Oh, congratulations. 안전운전하세요. 라이브 보려고 공부 때려치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Are you feeling alright? Yeah, I'm great. I missed you, 용승. I missed you too. Are you at the company, Youngsung? Yeah, I'm in company now. 요즘 왜 새벽에 일어나시는 건가요? 이게 궁금했어요. 저한테 자꾸 배러들이 새벽에 일어난대. 근데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 우리 멤버들도 다르던데 저는 5시까지 새벽이라고 하거든요. 새벽 5시. 6시부터는 아침 6시야. 그래서 저는 오늘 7시쯤 일어났기 때문에 7시에 일어난 건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저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새벽에 일어나냐 요새. 나는 원래 아침에 일어나. 아침 7시에 굿모닝을 바로 못 보낸 적은 있지만 나의 기준은 새벽 5시다. 6시부터는 아침 6시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6시 전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난 걸로 치겠습니다. 난 아침 10시도 새벽인디. 평소보다 굿모닝 일찍 보내준다고? 그럴 수도 있지. 5시부터 아침인 것 같아? 새벽 4시 해가 안 떴으면 새벽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침 6시 이런 건 새벽이잖아. 그런 게 새벽이에요? 아침 6시는 아침이지. 새벽 다음 아침이잖아. 안 그래? 네, 각설하고 이제 라디오를 이제 읽어볼 텐데 좀 넉넉하게 제가 선별을 해왔는데 한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달려보는 걸로 하고요. 시작하기 앞서 저는 뭐 심리 자격증이라든지 상담 자격증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배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궁금했고 배러들이랑 이런 교감도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튼 거고, 혹시나 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혹은 저의 답변에 동의하지 못해도 좀 그러려니 해주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늘어놓는다고 생각해주세요. 친구들한테 늘어놓으면 대부분은 해결되진 않잖아요. 배러들이 친구들 만나서 오늘 부장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친구들은 이제 본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친한 친구들은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부장 한 대 때려. 부장 안 되겠네. 너 그냥 거기 나와. 이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실현하기 어려운, 그냥 당장 기분이 풀어지는 그런 멘트잖아요. 당장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그런 거 들으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나 약간 그런 작용을 이 라디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한테는 부장이 없지만 좀 털어놓는 데 의의를 두고 저도 수다를 떨 생각이니까, 정말 심리적인 안정을 원하시면 상담을 받으러 가시고, 저는 그런 작용은 못 해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작업실에서 하다 보니까 부금을 틀었는데 혹시 좀 크거나 작나요?
이 피드백 마지막으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딜레이가 좀 심하네. 적당해요?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익명님이십니다. 베리베리 덕분에 이어진 좋은 인연이 정말 많은데 이 친구도 그중 하나랍니다. 저희 중 이번에 갓 20살 된 아기 친구가 있어서 성인 된 기념으로 오늘 라이브 다 보고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주로 뭘 먹을지 아직 못 정했어요. 저희 모임에 베리베리 도움이 컸던 만큼 명디가 메뉴 추천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가벼운 걸로 먹고 싶어요. 참고로 날 거 내장류 안 먹음, 샐러드 싫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 굉장히 귀엽네요. 베리베리라는 공통된 분모 안에서 생긴 인연. 이 인연인데 뭘 먹으면 좋냐고. 사실 성인 된 기념으로 하시면은 그분이 맥주를 먹어보고 싶었을까, 소주를 먹어보고 싶었을까? 아무래도 좀 어른들의 주류인 것 같은 소주를 먹고 싶었겠지?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때? 삼소는 사실 못 참잖아. 고기를 좀 구워 먹고, 만약에 맥주 가벼운 걸로 먹고 싶은데 맥주를 먹고 싶다 이러면 그냥 술집에 가서 차라리 뭐 탕류 하나 시켜놓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하셨으니까 가벼운 거 먹고 싶다 하시면 탕류 하나 시켜놓고 좀 마른 안주 혹은 튀김 이런 거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소주와 맥주 거의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추천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온 사람들의 픽은 그랬어요. 삼소 못 참아 본 적 있나요? 없죠. 저는 삼소가 땡기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3을 못 참은 적은 있죠. 삼소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잔 이렇게는 먹어봤을 텐데 그냥 삼소가 땡기니까 마신다 하고 딱 마셔본 적 사실 없어요. 메로구이 베르들의 추천도 있네. 네, 저 탄산도 안 먹고 소주도 안 마시고 맥주도 안 마시고, 그렇다고 음료를 좋아하는 주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산물. 네, 저는 삼겹살과 삼다수 좋아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디 안녕. 전에 고민상담소에서 나의 현생에 대해 고민들을 보냈는데 오늘은 명디랑 관련된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 솔직히 난 좀 진지하게 덕질을 하는 타입이라서 내 감정이 너무 무겁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좀 어렵나? 항상 고민을 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은 걸 표현하고 싶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내 감정을 너무 표현하고 싶지만 용승이한테 부담을 줄까봐 가끔씩 내 감정을 숨기고 있다. 또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나도 많이 불안해진다. 어떤 감정이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선물이나 편지 등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말로 하는 건데, 근데 공백기는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게 좀 솔직히 답답하다. 용디가 한국 배러들이랑 대화할 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서 큰 걱정이 없다라고 했다. 우리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기도 해. 왠지 모르게 난 항상 이런 생각 때문에 슬펐다. 노력해야 외국 배러도 한국 배러처럼 용승이랑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긴 고민인데요.
맥락상 이해했습니다. 어떤 게 이제 고민인지 이해했고 어... 사실 이거는 외국 배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팩트는 맞아요. 한국 배러들이 더 정서적인 교감이 원활한 건 맞죠. 어쨌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 언어에 묻어있는 문화랑 뭐 그런 서브텍스트 차이가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외국 배러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고민이 두 개야. 너무 좋아해서 많은 걸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부담을 줄까봐 두렵고, 언어적인 장벽이 좀 답답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딱히 부담 안 됩니다. 딱히 부담 안 되고 이렇게라도 한국어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이런 거 다 본인이 만드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본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못 알아듣지 않을까?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선 마음이 좀 저와 이 작성자의 팬 사이의 소통을 좀 불투명하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고민 없이 부딪히고, 저도 외국 가서 말도 안 되는 외국어 그냥 하는데 외국 배러들이 귀엽게 봐주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틀렸네? 이걸 틀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저를 좋아하는 거는 취미이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시고, 시도하고 싶은 문장 마음껏 하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Can you speak in English? Yeah, I can speak in English.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가서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가 이런 걱정이 앞서서 좀 의기소침해하거나 외국 배러들이 날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나랑 정서적 교감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만 하고 있으면 조금 답답해할 수 있잖아요. 외국 배러들은 아닌데 좀 그래도 활기차게 얘기해주면 나도 환호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냥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명디님, 저는 외국 배러예요. 사실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4월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국 여행 갈 건데 아버지가 한국을 처음 가보셔서 춘천에 놀러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춘천 여행 유경험자 명디님께 의견을 좀 물어볼게요. 혹시 저번에 춘천에 놀러 갔던 경험들을 종합해서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미리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춘천? 배러들 나 좀 도와줘. 춘천에 뭐 있지? 외국 배러가 춘천을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뭘 하기는 좀 그렇고, 자연 경관이 좋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때 우리 멤버들이랑 놀러 갔을 때 뭐 레일바이크 이런 거 탔고, 닭갈비 좋아. 닭갈비 코리안 트래디셔널 푸드라고 아버지께 설명드리고 닭갈비 한번 드셔보시고 레일바이크 타시고
자연경관 구경하시고 펜션 잡아서 하루 숙박하시고 뭐 춘천을 가거나 오는 길에 남이섬을 들러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 떠오르네요. 케이블카도 있대 사연자님. 케이블카. 아 남이섬에 그리고 그 짚라인 있거든. 그거 좀 탁 트인 거 좋아하면 한번 가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아무쪼록 부모님이랑 한국 여행을 오는데 춘천 굉장히 색다른 것 같고 좀 자연 친화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부모님 모시고 아주 좋은 한국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좀 서울 수도권러 한국인들도 여행 가고 싶을 때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화를 잘 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게 비흡연자 입장에선 짜증나는 게 맞지만 요즘에는 짜증을 넘어서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막 솟구쳐요.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바쁜갑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열이 받고 그렇게 급하면 저승도 먼저 가라 이런 낙담만 하게 돼요. 스스로 공중도덕에 예민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건 의식적으로 고쳐야 하는 걸까요? 화를 다스리는 법 알려주세요 명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저도 공중도덕에 예민한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반갑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화가 솟구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좀 나만 손해인 것 같아. 저런 분들은 저게 개선이 될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안 했지. 저런 분들은 1차적인 설명이나 언쟁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댓글 말대로 사연자님이 지극히 정상이시고 사연자님 같은 분만 있으면 굉장히 더 좋은 세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 같은 분들이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딜 가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딜 가서도 좀 깔끔하신 편이네, 나이스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저도 비흡연자로서 길 가다 담배 냄새 맡으면 짜증나지만 뭐 그렇다고 때릴 순 없잖아요. 전 제가 아끼는 사람이면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끼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지 말아라 할 텐데 니 그냥 그러고 다녀라. 니 그 나이 먹고 그러고 다녀라. 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사연자님처럼 공중도덕에 예민하긴 하지만 공중도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연자 같은 사람들이 귀하고 더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시민의식에서 깔아주네 라고 생각하세요. 가끔씩 그런 건 좀 짜증나긴 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할까봐 그거는 뭐 아쉬운 일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넘기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장수해라. 오,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있는 법. 오.
전 사연자님을 응원합니다. 이러다가 똑같은 사람, 에이 나도 할래 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도 한계가 보이고 사연자님의 시민의식을 높이 삽니다. 응원해요. 아 여기 밑에 있었네. 그 사람들 다 쏴버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베리베리 트리거 신청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틀어드릴게요. 트리거 들으면서 잠깐 쉬고 갈게요. 물 좀 뜨고 올게요. 야 이거 트리거 찍을 때 탈수로 죽을 뻔했는데 진짜. 아 좋습니다. 네 잘 쉬었고 저는 물을 떠왔고 다시 사연 달려보도록 할게요. 목걸이가 꼭 펭귄 모양 같다고? 목걸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익명 희망. 요즘 고민은 얼마 전 우연히 거울을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20대 나이인데 그래서 한동안 거울도 못 보고 늙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고 내 머리에 흰머리를 누가 볼까봐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유전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흰머리 때문에 고민되네. 명디 도와줘 라고 하십니다. 흰머리? 좀 나면 어때? 나도 흰머리가 있어. 항상 모든 사람이 흰머리가 가끔씩 나서 뽑는 사람도 있고 전 놔두거든요. 흰머리 있어도.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제 머리에서 보이는데 그냥 놔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흰머리를 뽑는 편인 것 같아. 한국에서 흰머리는 새치 있냐고? 있는데? 한국에서 흰머리는 좀 살기 힘든 환경인 것 같아서 전 좀 살게 냅둡니다. 발견했을 때 충격이 이해 간다고? 그거 뽑으면 한 자리에서 2개 난다고? 그럴 수 있나 근데? 모낭에서 그걸 뽑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모낭에서 근데 비워진 곳에서 2개가 나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긴 하거든요. 뭐 요새는 염색하는 방법도 있고 워낙 싫으면 그렇긴 한데 저는 제 흰머리를 그냥 놔둡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흰머리 많은 애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흰머리가 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이 흰머리에 스트레스 받냐 안 받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좀 미관상 보기 싫다 하시면 뭐 부분 염색을 해도 되는 거고 이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새치는 항상 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승아, 고민은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인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오늘 3개월 만에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건 일주일이 좀 지났단 말이지. 근데 나랑 너무너무 안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일주일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서 내린 결정이야. 근데 너무 일찍 결정을 내려서 내가 좀 루저같이 느껴져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 건가 싶기도 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쳐버리는 게 너무 나약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지금 무조건적인 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무조건적인 위로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을 과연 위한 일인지 생각을 하긴 해요. 물론 무조건적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저는 배려들을 항상 1순위로 아끼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위로를 해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좀 한번 보고 말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아우 힘드셨겠네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하고 말지. 근데 무조건적인 위로를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들한테 못 해주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 손을 떠난 것 같겠지만 결국에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어리석었던 결정인지는 미래의 나에게 달려있어. 현재와 미래의 나에게 달려있어. 이미 내 손을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좋은 결정이었는지 나쁜 결정이었는지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있어. 그게 굉장히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내가 이걸 포기해서 조금 더 기분이 낮고 더 이걸 하기 싫어서 다른 일을 더 알아보거나 이걸 일단 놔두고 쉬면서 내 심신의 안정을 시켜준다는 것도 결국에 날 위한 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과거의 내 결정이 옳았을까? 틀렸을까?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결정이 결국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게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분은 동기부여가 필요해 보여요. 다음이 꼭 아니어도 다음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고민을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그 결정을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과정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퇴사 결정으로 다른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득이죠. 네, 이렇게 하면 이득이고 빠른 퇴사 결정을 했는데 진짜 괜히 했나? 나 맨날 쉬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틀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댕이가 너무 좋아서 살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물음표 8개 히읗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물음표 ZZZZZ
약자셨나? 이런 수뇌보 같은 사랑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우니까 계속해주세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고민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때는 우울증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디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감정 기복은 있지 않아요, 그죠? 당장 배려들만 봐도 출근길과 퇴근길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출근길은 5년 늙어 있고 퇴근길은 10년 젊어져 있잖아요. 그런 감정 기복을 조금 더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물론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문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때 나 또 이러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분이 안 좋구만 하고 그냥 하고 치우세요. 내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인정하고 뭐 기분 안 좋아서 뭐 어떡할 건데 하고 그냥 치워요. 하여튼 뭐 그래요. 네.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용승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좀 제3의 눈으로 절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더라고.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덕질과 연애 둘의 멀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베리베리 오빠들 보면 애정 쏟고 있는데 또 나와가서 누군가에게 애정 쏟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남친에 대한 애정도 점점 식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 텀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적어지고 어쩌다 남친과 만나도 저는 계속 용승 오빠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미 1년 넘게 만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끊임없이 회피하고만 있으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 스트레스 쌓이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배로들 좀 도와주세요. 배로들이 편파적으로 하고 있구나. 헤어져 짝. 그럼 안 돼. 지금 이 사연자분 진지하단 말이에요. 이거 농담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본인이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나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내가 남자친구가 좋잖아? 그러면 이 덕질과 연애의 밸런스가 저절로 맞춰져.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 그럼 남자친구에게 애정 쏟고 남아있는 걸로 취미생활이나 뭐 그런 걸로 덕질로 채우고. 근데 이 사연을 보면 엄청 사랑해 보이지 않아요, 남자친구분을. 그래서 그게 남자친구분이 덕질을 뚫고 나올 정도의 크기가 아니야, 사연자님 마음에서. 근데 거기서 오는 죄책감도 있으셔 보이고 하니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남자친구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면 그게 덕질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헤어지자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마인드면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 디테일한 걸 좀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써져 있는 글로는 그래요. 네. 근데 이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 남친이 정말 좋았다면 남친이 1순위가 저절로 돼. 그리고 덕질은 취미로 남겨두고 이 밸런스가 저절로 맞춰진다니까? 지금 지금 이 사연자분도 저절로 맞춰졌어요. 이미 밸런스가 저절로 맞춰졌는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밸런스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남친이랑 헤어져서 너만 바라보려고? 난 연애 안 할게. 영생이밖에 없어. 이 사람들 지켜본다. 나중에 남친구 생겼다고 자랑하면 안 돼.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익명이요. 2024년에 대학교 2학년을 끝마치고 휴학 상태에 돌입한 명프입니다. 학교 생활에 너무 지쳐 쉬고자 휴학을 결심했는데 웬걸? 휴학생에게 부모님이 바라는 게 참 많더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휴학 기간 동안 마냥 놀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치기로 접수한 포토샵 시험도 보러 가고 아직 준비를 시작하진 못했지만 올해 안에 따고자 하는 자격증이 3개나 더 남았습니다. JLPT, 컴퓨터 활용, 사회조사 분석가가 그 남은 3개인데 노베이스인 제가 과연 이 모든 공부를 그리고 합격을 올해 안에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계획인 건 아닌지 혹은 무언가를 더 도전해봐야 할지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봐줄 명디와 배러들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사바사라서 포토샵을 이미 보러 가는데 3개가 더 있어. 그러면 올해 안에 4개를 이게 이제 감당이 가능한 사람한테는 하드워킹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무리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리일지 하드워킹일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연자님이 어느 정도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체력을 투자할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본인의 상태를 정말 객관적으로 체크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도 중요하고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해. 이런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하나 정도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를 내년으로 넘기는 거고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노베이스지만 이 4개 내가 올해 안에 다 부술 거야. 이러면 부술 수 있는 거고 이건 정말 사바사기 때문에 제가 아니요 4개 너무 많아요 3개만 하세요 라든지 4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을 체크해보고 난 어떤 사람인가 체크해보고 그렇게 목표 설정을 수정하시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는 올해 안에 가능 합격은 모를 일.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올해 안에 따는 게 좋긴 해. 그러면 약간 취미생활 여가시간 태워서 하세요. 땅땅땅 하세요. 하시고 이 4개 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얼마가 기다려도 가능하다면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오빠는 해야 할 게 많을 때 어려운 거부터 해 쉬운 거부터 해. 저는 무조건 어려운 거부터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집중력이 가장 무서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응원해요. 네, 워라벨을
워라벨의 비율을 정말 똑똑하게 조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연자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말도 남겨주셨네요. 날이 또 추워졌는데 라디오를 듣는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스위치온이라는 체질 개선 다이어트 중인데 저탄수 식단만 허용되고 있어서 식단이 고민이 어마어마합니다. 용승이도 활동기에 감량해야 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텐데 그때 용승이나 멤버들이 맛있게 자주 먹었던 저탄수 식단이 있는지, 꼭 저탄수식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식단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같이 시작했는데 헬린이라 헬스장이 무서워요. 일단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서 5일 연속으로 헬스장 출근 도장 찍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 마음에 안 식혀 런닝머신만 뛰고 있습니다. 명디의 운동 루틴이 있다면 전수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체질 개선 다이어트 중이시구나. 근데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보셔야 하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체질 개선 다이어트라고 좀 남다른 디테일이 필요해 보이진 않고 일반식을 하시되 시간을 조정하고 활동량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체질 개선입니다. 진짜로. OS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이게 항상 먹던 대로 먹고 7시 이후에 안 먹고 대신에 활동량을 늘리는 게 최고의 체질 개선이에요. 활동기에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반식 먹고 밤늦게 안 먹고 대신에 저는 활동량이 많았죠.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먹기 시작하면 몸이 내 몸, 내 주인은 많이 먹는 애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저장해놔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체질 개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걸 많이 드실 거예요 아마. 좋아요. 좋은데 저는 좀 유지하기 힘들더라고 이 식단을. 평생 이렇게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식을 먹되 시간을 조절하고 활동량을 좀 늘려보는 게 어떻냐. 헬스장 이거는 PT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좀 비싸겠지만 한 20회 정도만 끊어서 기구를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이 기구의 커리큘럼을 배우시고 그 다음부터 혼자 잘 해보는 걸로. 러닝머신도 중요하지만 체질 개선에는 근력 운동이 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승이도 하루 2끼 먹냐고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하루 2끼. 근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는 그리고 시간을 좀 난 좀 밤늦게 먹긴 하는데 나부터 좀 잘해야지.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명디의 고민상담 라이브가 다시 돌아왔군요. 저의 고민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제 고민 아닌 고민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탭탭 활동 당시에 7살이었던 사촌동생이 있어요. 탭탭으로 베리베리가 컴백을 했을 때 제가 탭탭 뮤비를 동생 옆에서 반복 재생했더니 초2인 지금도 매일 저만 보면 탭탭 뮤비 보여달라고 계속 쪼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보니 근 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탭탭 네 마음을 풀어내는 것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대요. 7살이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한테 탭탭 틀어주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제 사촌동생의 탭탭에 대한 집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탭탭이 너무 좋은 곡이고 중독성이 강한 곡이더라도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탭탭을 부른다니 제 사촌동생은 엄청난 배려로 성장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정말 귀엽고 이게 고민 아닌 고민이긴 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가요. 이제 초2잖아요. 초3, 초4 되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바쁘고 부모님보다 친구들이랑 더 같이 있는 시간이 길고 이러다 보면
이런 날도 뭐 얼마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내 노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라고 직접 말하고 싶네. 그러면 이거 좀 전달해주세요. 이름을 모르겠지만 탭탭을 좋아하는 우리 초2 아이 7살 때부터 뜻하지 않은 조기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너의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형인지 모르겠네. 앞으로 나도 좋은 노래 좋은 무대로 또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렴. 우리 노래 좋아해서 고마워. 사랑해. 근데 뭐 남자애라고 치면 여자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축구하고 이러다 보면 탭탭 뒷전이지. 나는 그럴 것 같아. 나는 7살 때 뭐 좋아했냐면 그 홀리데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Like a holiday, don't believe such a holiday. 이걸 맨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초등학교 땐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의 All the loneliness has always been a friend of mine. I live in my life in your hands. 이게 아직까지도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뭐 나중엔 좋은 추억이 돼요. 뭐 고민은 아니고 당연히. 그 노래가 좋았어. 왜 좋은 줄 알아? 좀 되게 우울한 묘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로 노래가 주는 내 노래로서 바뀌는 내 기분의 변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한 단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단조가 주는 이 먹구름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신기했지. Yeah, Backstreet Boys. 왜 그런 노래를 아냐고요? 제가 영어 유치원 나왔거든요. 영어 유치원에서 그런 거 틀어줬던 것 같아요. 엔싱크도 좋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백스트리트 보이즈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매튜 시절 맞아요. 매튜. 이 아이에게도 그런 노래가 될 거라 생각하니 영광이네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시네요. 형님. 헬로싱이 노래 녹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음악을 작곡하고 발표하지만 노래를 녹음할 때 숨을 쉬는 게 어렵고 가끔 어지러움이 나서 녹음하기 어렵습니다.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다른 조언이 있나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목소리와 폐활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큰 존경을 표하며 당신이 존경받는 올라운더 가수이자 댄서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올해 당신과 베리베리의 활동을 정말 기대하고 있고 특히 다음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었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혹시 무대에서 라이브를 하시나요? 그게 아니면 녹음할 때는 이 숨점을 엄청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자세히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노래에 따라서 숨을 쉬는 구간이 어렵고 좀 까다로운
노래가 있거든요. 템포를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베러드 따라해보세요. 흉식 호흡을 하면 어깨가 들리죠. 어깨와 가슴이 들리죠. 이게 가슴에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흉식 호흡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복식 호흡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복식 호흡을 올바르게 하면 가슴과 어깨가 뜨지 않고 이 배와 좀 더 많이 숨을 내쉬면 요 옆구리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리니 웃기긴 한데, 이게 흉식 호흡이 아니라 가슴과 어깨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숨을 넣지 않았는데 배를 불려보세요. 숨을 안 넣은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이때 배를 먼저 불려놓고 숨을 들이마셔. 이때 가슴이나 어깨가 들리면 흉식 호흡이 된 거니까 틀린 거죠. 올바르게 했다면 여기 옆구리랑 이런 데에 공기가 차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배가 찬 상태에서 이 주먹으로 내 입을 막을게요. 입을 막고 이 입은 지금 여기 배에 있는 압력을 밖으로 분출하려고 하고, 이 주먹은 그걸 막으려고 이 두 힘을 부딪히게끔.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어지럽거든요. 이렇게 귀가 빨개지고 어지럽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벌써 목소리가 바뀌었죠. 이게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훨씬 이게 해결돼. 이거 해결된다니까 진짜로. 제가 영어로 이걸 저만의 팁을 전수드리긴 어려운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전자 끓는 이런 소리가 나야 머리 아프지. 머리하고 아파. 이걸 5번 하고, 이게 그냥 일반 배우들도 노래방 가서 그냥 한번 불러보고 이거 5번 하고 불러보세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진짜 갑자기 가왕이 된 배러 자기 자신을 목격할 수 있어. 이거 하고 나서 후기 좀요. 저도 배웠어요. 근데 아예 그냥 달라져. 안 되던 고음이 돼. 진짜 이거는 진짜 좀 신기하게 돼. 저는 그냥 생목으로 왜 생목으로 부르지 마. 네 이쁜 목소리 스크래치 나. 근데 이거 흉식 호흡하면 의미 없어요. 무조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배에 뭐 다 들어가야 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분명 깜짝 놀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뭐가 났네. 뭐 났다고.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배러입니다. 올해 수능을 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눈에 딱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중간중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딴짓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샘솟아요. 주변에서는 제가 꼭 가고 싶은 학교라든가 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차주영 배우님이 나오셔서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 생각이 많으실 땐 그냥 해라고 생각하고 몸을 바로 움직이신대요. 그 말도 도움이 되었는데 오빠는 오빠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지겹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지겹다고 느껴지면
일단 하고 지겹다고 생각해요. 위치를 바꿔. 지겹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일률이 안 나와. 하고 역시 지겹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차주영 배우님도 그렇고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님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좀 어딘가 바보 같은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지겨워해야 된다면 일단 하고 나서 역시 지겹군 이렇게 하시길 추천합니다. 사연은 어디다 제보하시냐고요? 사연은 제가 이 라이브 날 낮이나 아침에 다음 카페 베리베리 다음 팬카페에서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서 읽어보고 선정합니다. 이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특정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댓글 달면 늦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미리 댓글을 달아주신 팬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늦었는데요. 제가 머지않아서 또 이제 고민 라이브 사연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꼭 다음 카페에서 댓글 달아주셔서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익명이네요. 승희쌤 안녕. 또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은 요즘 친구랑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듣기는 되는데 말하기가 잘 못해서 좀 우울하고, 친구가 일본어를 나보다 잘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어학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우울하고, 오빠는 역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가장 빨리 익힌 습득 방법은 뭐예요? 궁금해요. 그리고 오빠 덕분에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생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놓고 맞아 이거? 더 나아가 자신의 어학 실력이 아직 부족. 공부할 때 가장 빨리 익힌 습득 방법은 뭐? 아니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이건 자랑이지? 자랑거리지? 내가 영어나 일본어 하는 것보다 훨씬 한국어를 잘하시잖아. 나는 외국인인지도 몰랐어. 사연 읽으면서 나도 한국어 저렇게 못하면 아니 그건 뭔데? 어이가 없네. 이건 자랑거리지? 저는 제가 번역기를 구분할 줄 알거든요. 이거 번역기 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진짜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올바른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동기부여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 번역기 구분한다니까. 하이슨 외국인 별하네. Now
My biggest concern is how much wealth I need to earn before age 30 to get a husband as excellent as very very. Hahaha. And I will appreciate your advice. Heart. 그러니까 이게 요새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30살 이전에 많이 벌어놔야 되는데 베리베리 같은 남편을 얻으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이 맞나? 베리베리 같은 남편을 얻으려면 30살 이전에 얼마를 벌어놔야 되는지가 걱정이라고? 얼마나 많이 벌어놔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어져 있지 않아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베리베리 같은 혹은 베리베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당신 곁에 나타나서 교감을 시도할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당신이 30살 전에 얼마를 벌어야 되냐가 아니라 이러면 돈 때문에 결혼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사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를 영어로 못하겠으니까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나랑 결혼해줘 용승. 다음 주 월요일날 뭐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가시죠. 그럼 돈을 오히려 안 남기는 게 좋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Money doesn't matter. 오, 굉장히 심플하면서 뭔가 요약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님께서 사연 남겨주셨네요. Hi 영승, I hope you are having a great week. I recently made a big decision to abandon the path that I was on in my life to instead go down a new path and pursue a dream I've always had. Some days I feel very motivated working toward my goal, but other days I am filled with the worry that I'm making a mistake. This new path is unknown, a little bit scary, and I might fail. I often wonder if it might be better for me to return to the path I already know. Do you have any advice for dealing with self-doubt when chasing a dream or trying something new? Love you so much.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어벤던이 버리단가? 맞지? 그거 안 하고 대신에 새로운 길을 꿈꿔왔던 길을 할 거래.
어떤 날은 정말 나 동기부여 넘치지만 어떤 날은 걱정이 되고 실수할까봐 걱정돼. 이 새로운 길은 미지의 영역이고 무섭고 실수할까봐 겁나요. 가끔씩은 자주 원래 하던 걸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아요. Please talk in English. 내가 더 잉글리시 되면 지금 안 이러고 있지. 잠시만. 꿈을 그러니까 이거야. 맞아.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이걸 때려치 이걸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내 꿈을 찾아서 다른 길을 개척할 건데 실수할 수도 있고 무섭고 좀 미지의 영역이니까 고민이 된다. 날 스스로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냐? 근데 영유 출신 김매튜 힘내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말 가볍게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무모한 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주도 운전하는 것도 거의 면허 따고 첫 운전하는 건데 제주도를 멤버들 데리고 갔다 온다? 사실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어찌저찌 했어. 이게 결과론적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을 텐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부딪혔을 때 얻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부딪혔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하고 다시 원래 하던 일을 돌아가는 것도 저는 재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꿈꿔왔던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고 평생을 살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럴 순 없어. 내가 시도하는 게 실패할지라도 내가 꿈꿔왔던 꿈을 해보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어. 그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쏟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린, 파이팅! You can do it.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 제 삶이 저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용과 들어가고 댄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획사 들어가고 연습해서 갑자기 데뷔하고 갑자기 면허 따고 갑자기 운전하고 갑자기 연극하고 갑자기 BL 찍고 생각해보면 그냥 내 팬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춤을 추는 걸 후회하지 않을까? 자기의심에 갇혀 있었으면 못했을 일들을 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 한 모금. 면허 24대 땄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선택에 틀린 건 없었어요. 다 너무 저한테 좋은 재산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민은 아닌데 오늘 저녁에 명프 모임을 해요. 고기 먹을 거임.
아까 그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인가? 미성년자 있던 그 다른 모임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아마 어떤 명푸들과 함께 따스한 명승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텐데 한마디 해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명품 모임 건배사도 추천해주세요. 따스한 명승이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한마디 해달라는 거는 잔소리 해달라는 거죠? 많이 마시지 마. 너무 장난이고요. 명품 모임 건배사? 나는 난 건배사 평생 안 해본 사람한테 항상 건배사 물어보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베르들? 건배사 뭐 어떻게 해? Not the blue jeans. 그러면 분위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 딱 술잔 들고 김영승 해야지 하면 어때요? 파이팅 해야지. 그거예요. 아류작이에요. 아마 안 하실 거 알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 kind to read so many comments, 영수.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좀 취해야 가능할 듯. 근데 저는 이런 모임이 있는 게 신기해. 정말 낭만이 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카드 뽑기에서 도파민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이 많네. 오늘은 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사양이 막 좋은 편이 아니라 학교 강의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서 새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돈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수강 신청이 대차게 실패해서 원래 들으려고 했던 프로그램 강의들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장 노트북을 사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있으면 다 써야 되는 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다른 데 써버리기 전에 그냥 노트북을 사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돈으로 꿈꿔왔던 나 홀로 해외여행이라도 가볼까요?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내가 돈이 있으면 다 써야 되는 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의 전제는 이 못된 소비 습관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근데 그 틀이 좀 깨지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 글의 전제는 못된 소비 습관은 절대 고칠 수 없어. 저거는 불가항력이야. 그래서 무조건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쓸까 이거잖아. 근데 돈을 꼭 써야 되는 사람인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소비 습관을 고치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다면
근데 아니야, 카르페 디엠, 나는 현재의 나에게 돈을 쓸 거야, 이런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라면 여행 좋은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불편해졌는데 예정대로 노트북을 사는 게 맞을까?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돈보다 훨씬 좋은 값어치를 항상 가지고 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부럽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피부로 흡수하고 오는 거니까 좋은 재산이 될 것 같아요. 여행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 다녀오면 또 노트북 생각난다. 노트북 삽시다 그냥. 나라면 노트북, 해외여행 뭐 선택 구간이죠. 뭐 저랑 배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는 여행 가는 걸 추천드리고, 노트북을 의미 없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트북을 해서 편집을 열심히 해서 뭐 개인 브이로그를 할 거야, 난 노트북으로 작곡 연습을 할 거야, 난 노트북으로 업무를 더 쉽게 할 거야,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지 않은 이상 노트북을 갖고 싶어서 산다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이요. 콜풀이라고 불러주시길. 명디 안녕하십니까. 3회 배수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군요. 3이라니 홀수라 숫자의 느낌도 좋아요. 2를 빼도 1이 남네요. 굿. 이게 왜 굿이야? 소수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237 11.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퇴근 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딱히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일할 때 돌아가는 큰 그림을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마냥 신입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의미하게 경력을 쌓고 싶지 않아서요. 기왕이면 자격증도 따고 싶고. 근데 문제는 퇴근 후 공부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출퇴근 운전과 일하는 데에 기력을 쏟아서 그런지 외우는 게 정말 오래 걸려요. 혹시 무언가를 잘 외우는 팁이 있을까요? 용승이가 잘 맞았고 효율 좋았던 공부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용승이만의 외우는 꿀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수를 좋아하는 것도 알겠고, 출퇴근하고 와서 기력이 없는 것도 알겠어요. 해결책은 출근 시간에 자기 개발해버리는 겁니다. 네. 정답이죠. 그냥 반박 못하죠. 근데 그렇게 놔두지 않겠지만 요령껏 좀 잘 해보시길 바라요. 퇴근 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기 때문에. 나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공부하면 잘 되던데. 예, 맞아요. 내가 공부하는 건데 내가 혼잣말로 누구한테 설명해. 자, 봐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다시 봐봐. 좀 보라고. 야, 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걸 외우지 말고 느껴야 돼. 너 듣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메소드를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충전기 꽂았습니다. 네.
음메. 네, 잠깐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고요. 방금 좀 장난쳤는데 설명이란 건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는 식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 몇 프로였는지 맞출게. 35%. 아니요 20대부터 경고 뜨잖아요. 경고 뜨길래 제가 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5년차 베러 대리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일의 적성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 선임분들을 보면 척하고 일을 빠르게 잘 처리하시는데 전공이 이쪽 분야가 아니었던 저는 그에 비해 이해도가 한 박자 느리곤 합니다. 현 직장의 복지나 기타 모든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적성 때문에 요새 고민이 많아요. 혹시 이런 슬럼프를 이겨내는 승희만의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 회사 선임분들이 처음부터 척하면 척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박자 느리면 어때? 아이돌도 아닌데. 아이돌이 이제 팀 무대에서 한 박자 느리면 그거는 큰일 나지만 여기서 한 박자 느린 거? 좀 늦게 퇴근해서 그런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느새 보면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날 보면 척하면 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선임분들도 별 생각 없어요. 나 그냥 일하는 건데 후임이 봤을 때 내가 척이면 척인가 봐. 이런다니까. 별 생각이 없을 거야 다들. 약어도 너무 많이 쓰고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고. 그럼 물어보고. 적성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거 외에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없으면 요걸 좀 진득하게 처음부터 척이면 척 안 해도 되니까 좀 진득하게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영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했고 사과도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이 아직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지만 최근에 작은 상처를 쌓고 있어서 저는 힘들어요. 이 친구가 항상 친구 몇 명밖에 없어서 우울하고 자꾸 자기의 성격도 별로라고 해요. 저한테 좋은 친구라서 제가 항상 상담해주고 위로해요. 근데 그 친구가 노력을 안 해요. 계속 응원해주고 싶은데 답답해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Hey, I'm not 웅기. I'm 영생. 웅기 여기서 찾지 마세요. 윤기구나. 윤기. 근데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고민이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리는 사회적인 생물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연자가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하는 이 반응, 그리고 이 사연자가 계속 주는 관심,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은 제가 딱 사연만 읽었을 때 필요한 게
위로, 상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연자라는 사람이 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연자라는 사람을 좀 가진 것 같고, 이 사연자가 내 생각을 하는 거에 좀 그런 데서 얻는 게 있는 사람 같아요. 그게 필요한지 진실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친구가. 이 친구가 사연자가 잘 상담해주고 위로하는데 이 친구가 노력을 안 한다? 이거는 그냥 사연자 말 귓등으로 들은 거야. 이거 귓등으로 들은 거야 진짜로. 아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안 돼. 그럼 애초에 네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사연자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마. 이거는 그냥 친구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 외국 배러인 것 같은데 벼슬이라는 단어 써서 미안한데, 전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자가 고민하는 거는 좋은 인간관계의 어떤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런 정도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과거에 이 사람이랑 좋았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밥 먹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 사연자분이 착해서 그래요. 이거는 이래놓고 사연자가 자기 고민 얘기해봐라? 잘 안 들어줘. 몰라. 사바사겠지만 네 그럴 것 같아. 내가 26년 살면서의 빅데이터로는 이 사람 본인이 정말 좀 답정너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정말 아낀다면 내가 너에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현재로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너가 나의 상담과 위로가 필요한지도 사실 난 잘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너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고, 이제 나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면 해. 정말 너가 너를 위해서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길 바라. 라고 하고 치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러면 정말 잘 얘기했다. 착하게 둥글게. 뭐 갑자기 알아봐가 이렇게 많이 떠? 하이 이거 좌표 찍혔어? 오빠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숙제인데? 아랍어 전공자 없으세요? 이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네, 오늘 이렇게 총 약 20개 넘는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너무 길어지면 제어의 집중력과 배러들의 집중력을 감안해서 이쯤 하는 게 저는 깔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끄기는 좀 정없으니까 제가 소통 좀 배러들이랑 같이 하다가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벌써 1시간 반 지났어.
이제 왔어? 고생했다. 수학 숙제? 오빠 바빠. 치킨 먹으면서 봤어? 오 최곤데. 플리즈 텔 윤기 메리미. 아니 나한테 텔 하라는 것까진 뭐야? 코에 못한 거 눌러봐도 되나요? 안 돼요. 아파요. 늦게 퇴근했어? 고생했다. 이번 평일도 고생하셨습니다. 응원 한마디? 사실 배로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저와 함께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응원해. 너가 방탄인 줄 아나? 아니잖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지금 보니까 인중에도 났네. 아니 왜 나는 딱 봐도 윤기 선배님이 아닌데 윤기 메림이 이러는 거야? 영승이 눈 눌러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자국이 생겨서 떠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사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병에 걸린 분들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셔서 저는 학교를 좀 더 즐기면 어떨까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명디님 내일 제 생일인데 혹시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머리 눌러봐도 되나요? 볼 눌러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 라이브랑 제 트위터 게시글 하트만 누르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고 싶습니다. 맞아. 김영순 미안하다 진짜 지금 왔어. 용서해 줄 거야? 아니 뭐 놀다 왔어? 뭘 하고 오든 너의 시간을 보내고 온 건데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운 거지. 퇴사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추천곡도 봤나요? 사랑하게 될 거야 틀어주세요. 그 가수가 원효프 선배님인가요? 다른 노래도 있네. 리더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고생스. 한로로님 거? 온앤오프 뭐 다 달라. 라이브 끝나고 뭐 할 건가요? 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밥 먹으려고요. 배고파요 지금. 영상아 곧 계약인데 배러들한테 해줄 말 없어요? 방학이 있었기에 계약이 있는 거다. 잘 쉬었니? 자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렴. 또 치킨 먹나요? 글쎄요.
다음 주부터 마감인 회선에게도 한마디 좀요.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이왕 하는 일이라면 덜 스트레스 받고 더 행복하고 더 웃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 선지없고 튀어 드라마는 안 봤어요. 맨날 법을 잘 찾아줘서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영화를 안 봤어요. 드라마도 딱히 안 봤어요. 중증외상센터 안 봤어요. 용승이 없고 튀어도 되죠? 튈게요. 근데 저는 나 무거워. 60kg가 넘어. 너 진짜 튈 수 있어? 주저앉을 수도 있어. 허니 오빠 제대한 뭐 하기로 계획한 거 없나요? 정말 놀랍게도 없습니다. 곧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베리베리 단톡방은 조용한가요? 아니요? 시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하르입니다. 저는 이란 출신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어요. 나랑 결혼해줘. 나는 미의 남편이야의 메시지를 읽어줘. 결혼해달라고요? 한국 생활은 괜찮으세요? 네, 리트 민트색. 오늘 누가 단톡방 문 열었나요? 강민이가 운동 갈 사람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톡방 거의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나는 이미 운동을 아침에 갔다 왔고 개연이 형 쉰다 그랬고 연호는 뭐 따로 갔나 보더라. 임티 많이 쓰는 사람? 임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 운동 갈 사람, 출근할 사람, 퇴근할 사람, 밥 먹을 사람, 발로란트 할 사람. 요새 근황은
저는 같이 먹을 사람 구하는 편이죠. 일단 그게 경제적이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좋잖아요. 혼자는 뭐 나중이라도 먹는데. 없으면 혼자 먹죠. 펜타로에서 베리베리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요. 귀중한 질문 기회 팬분께서 쓰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사람 구하면 보통 누가 잘 대답해줘? 개현이 형이. 오늘 저녁은 거의 다 같이 먹을 것 같아요. 보통 저 미스터 조랑 같이 많이 먹습니다. 베리베리 멤버들 중에 탐나는 보컬이 있냐? 그런 느낌보다는 나도 이제 베리베리에서 필요한 색깔 중에 한 칸을 차지한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마라탕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추천지를 받습니다. 저는 백목이 버섯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샤워 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식감도 좋고 Thank you for the advice and spending time with us. Thank you for your coming. 꽃 모양 분모자? 맞아, 저것도 맛있더라. 이 노래 가사를 코로나 때 이제 미국에 격리당하면서 써서 진짜 인생 최대 스트레스였는데 진짜 신기하게 내가 쓴 가사인데 이걸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파인하네요. 이거 콘서트에서 부르는 장면도 생각나고 이 노래는 들으면 항상 생각나. 어? 우와, 이거 뭐야?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이 있냐? 콘서트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네. 사실 아직 이런 마음 같아서는 이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할 새도 없이 새로운 노래, 새로운 무대, 새로운 앨범으로 계속 전진하다가 아직 뒤돌아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뒤돌아서 저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난 아직 관절이 있을 때 춤춰야 되는데. 그지? 그런 생각이 드는. 뭐야? 갑자기 저런 거 왜 추천해 주는 거야? 아, 저도 이제 퇴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베르들 밥 먹었어? 밥 먹으면서 봤나? 전 이제 밥 먹을게요. 멤버들이 사실 날 기다리고 있어. 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돼. 베르들도 아직 안 먹은 배로 있으면 너무 늦게 먹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체질이 안 좋으니까 소화하기 힘드니까 빨리 가서 드시고. 간다. 안녕. 별들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